과연 토론을 하고 싶은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서울 시민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것은 토론이지 실무협의가 아닙니다. TV 토론은 당연하게 하게 될 겁니다. 저도 금주 내에 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예리하고 친절한 해설을 해주시는 세 분의 전문가가 스튜디오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말도 많고 신경전을 벌였던 이 금태섭 예비후보, 그리고 안철수 예비후보의 TV 토론이 드디어 성사가 됐습니다. 자, 그동안 어떻게 내용이 이제 제안이 수긍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안철수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의제와 형식을 미리 정해서 TV 토론을 하자라고 주장을 해왔죠. 이에 대해서 금태섭 예비후보는 아니다, 자유롭게 정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라고 대치를 해왔습니다. 이 실랑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개입을 했죠. 국민이 물어보는 사안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인의 자세다라면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아무리 봐도 이 내용은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내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금태섭 후보의 입장을 조금 더 옹호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안이 모두 합쳐져서 의제를 정한 토론도 포함이 되고 또 자유토론도 포함된 형태로 오는 18일 저희 채널A 주관으로 80여 분간 TV 토론이 진행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 토론 내용에 대해서 합의한 이 부분에 대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행여나 후보 한 명이 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면 모두 죽는 공전 공멸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국민이 물어보는 사안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만이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사실 김평론가님, 이 어떤 형식이 될지 서로 막 팽팽히 맞섰는데 결국엔 둘이 원하는 게 다 포함이 된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군요. 네, 적당히 섞은 방식이 됐는데요. 자유 토론하고 그다음에 서로 합의한 의제를 토론하는 이런 방식을 했고, 그리고 당초 두 차례 토론하는 걸 얘기가 됐었는데 결국 한 차례 토론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계의 오랜 격언 같은 게 있잖아요. 센 사람하고 붙어야 그래야 나도 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위치가 위상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센 사람하고 붙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하고 붙는 게 되잖아요. 아, 그렇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토론을 했을 때 조금 더 마이너스가 충격이나 마이너스를 받을 사람은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일 수밖에 없고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잃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하여튼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서 주목도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런 면에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가급적 안정적으로 토론을 끌고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선호했을 것 같고요.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난상 토론을 하더라도 뭔가 안철수 대표를 꺾고 올라오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그래야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왜 이렇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금태섭 예비 후보를 조금 옹호한 듯한 이런 입장을 취했을까요? 정확히 보면 금태섭 예비 후보를 옹호했다기보다 안철수 대표를 조금 디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측면이 있죠. 아직도 그렇게 감정이 남아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섭섭함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의 지적,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비대위원장 되고 서울시장이 이제 판이 벌어지면서 계속 나왔던 멘트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다라고 해서 충격적이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많이 그래왔으니까. 안 그러는 사람 이 시점에서 왜 이러지 할 텐데 항상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래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앞서 김성환 평론가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가 센 사람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야권 단일화는 숙명이라 본인은 얼마 전까지만 3자 대결에도 이길 수 있다 하지만 톤은 낮췄어요. 야권 단일화는 숙명이다.
그럼 야권 단일화 숙명인데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로서 단일 후보 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전략적으로라도 금태섭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강자라고 보면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견제가 나오는 것은 뭐 맞겠죠. 하지만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비판들이 조금 너무 계속되는 것 같다. 이건 결국 나중에 단일화를 함에 있어서 이게 시너지 있는 단일화가 되려면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워딩들을 톤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상황 관리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가요?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너무 높아도 곤란하고 너무 낮아도 곤란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너무 낮으면은 나중에 가서 단일화 효과가 없잖아요. 네. 적당한 수준에서 지지율을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네. 견제구도 적당히 날려주고 네. 그러면서 나중에 본선으로 가서 결국 야권 단일화 하잖아요. 네. 그때쯤 됐을 때 단일화 시너지가 만들어질 지지율 정도만 딱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 바람을 담고 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님,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한데 사진 한 장을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안철수 대표의 눈썹이 진해졌습니다. 사실 정치에 처음 입문했을 때 목소리도 바꾸고요.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여러 가지 변신을 시도했던 안철수 대표인데 이번에 눈썹 문신을 했다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TV 토론을 앞둔 상황인데. 한눈에 봐도 눈썹 색깔이 진해진 모습을 네.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이미지와 관련해서 눈썹 문신했다라고 이제 스스로 밝혔는데요. 2018년 지방선거 출마했을 때는 저 눈썹이 조금 옅었죠. 그러니까 네. 수습 많은 편인데 좀 흰머리처럼 흰 눈썹이 자라서 진해졌어요. 네, 인상이. 검은색으로 이제 염색을 했다라는 것인데 아마 좀 젊어 보이고 강렬해 보이고 아마 강한 이미지상을 그리기 위해서 누군가 조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국민과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내면도 가까워야 되지만 외면도 정치인들의 이미지에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자세 중에 지금 머리 스타일 바뀐 거 보이시고요. 눈썹 강해진 것도 보이시고요. 한때는 목소리 톤도 높았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했고 또 어떤 신문에서는 술을 안 먹는 안철수 대표가 달라졌다, 뭐 폭탄주를 만들었다 네. 이런 식으로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 상에 맞는 여러 가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바꿔야 될 것이 굉장히 많군요.